그리고 나서 피해자는 이제 어른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쵸. 반드시 어른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자존감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아, 부모님. 네, 그래서 부모님 혹은 보호자 네네네. 내가 이런 문제를 털어놔도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거나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참아, 문제 일으키지 마, 혹은 무관심, 반응도 없고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서 맞서줄 보호자가 없을 때 오히려 피해자는 그 가해 학생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때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너무 네, 속상할 것 네, 같아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네. 되게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도 네. 가족들이 그 위안부를 창피해해서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큰 마음의 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나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권위자나 아니면 사회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 네.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한테 편지를 하든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시간이 빨리 지체되기 전에 호들갑을 떠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지금 불쾌하고 힘든 상황을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맞아. 이도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 로티에 전화라도 메일이라도 보내세요. 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게.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잘못을 한 것처럼 가해자가 명분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얘가 잘못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싫으니까 잘못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네네. 거길 뒤집어 쓰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억울한 상황을 만드는 억울한 거죠. 상황을 자꾸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이랬건 저랬건 책임을 자기 걸로 흡수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이 도움을 청해서 그 상황을 빨리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네. 고등학생 시기에 그때 내가 거절감을 많이 받고 소속되지 못하고 배척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요. 네.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배척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내가 이랬을 때 사람들이 배척했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애들은 다음부터 뭔가 요청하지 않겠죠. 그렇겠다.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고. 기대감도 없어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날 괴롭혔어. 누군가가 많이 있는 곳에 가기 싫어지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 다니거나 혼자 자꾸 고립시킨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자꾸 내 잘못 내 탓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그거를 평생 안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또 속상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님의 그 대인관계를 닮아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감싸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 그쵸. 근데 개선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잃을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그럴 거면 네.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장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생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때 본인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맞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고 정말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절대 맞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현명하게 스스로를 지켜나가실 수 있는 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재자들도 내가 끼어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를 고민할 때가 있는데 약자가 약자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가해자가 그런 가해를 할 때는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재를 하고 싶을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혼자 하진 않거든요. 한 3명 정도 데리고 와. 맞아. 집단. 그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3명이 왔잖아요. 네. 그 5명이 일어서서 뭐 하는 거야? 동시에 5명, 6명이 같이 일어서서 야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축되죠. 그죠. 그죠. 수가 더 많아지니까. 맞아. 자존심에 더 공격적인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네. 다음에는 섣불리 그러진 않는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위협을 느낀다는 거지. 맞아.
저는 특히 그 반에서 인기 있고 힘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나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번 묵인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보다 똑똑하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별것도 아닌 애들이 이제 설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우리 반에서 입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풀 같은 사람이 이뤄줘야지. 이렇게 키 크고 맞아. 힘 세고. 맞아. 뭐 하는 나서본 적 거야? 있어요? 앞에서 나서진 않고 네. 뒤에서 도와준 적은 있는 거. 오. 츤데레다 츤데레. 맞아요. 우리를 허리. 보면 참지 마시길 우리가 단순히 꼭 물리적 피해, 폭력. 폭력, 강탈, 기간이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상대방에게 어떤 지금 감정을 주고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양하지 말아야 할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기억을 해야 된다면 네. 불쾌한 감정이 있으면 표현해라. 네,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 요청하여 네. 그 상황을 건강하게 빠르게 헤쳐나가야 한다. 창피하지 마시고.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